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옥입니다. 유전도 박기옥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머리가 지끈지끈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가계도 이번 시간에 그 특집편을 마련했습니다. 유전의 하이라이트인 가계도 그 특집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 강은 가계도 그 특집편입니다. 자, 가계도 특집편이 무슨 뜻인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아, 저게 무슨 뜻이에요? 아, 뜻이 있어. 뜻이 있는데 좀 이따 알려드리고, 먼저 가계도 좀 잠깐 정리 좀 합시다. 가계도 정리. 가계도 하는데 그래프가 나와. 자, 가계도 부모와 자녀가 있어. 부모와 자녀. 이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게 바로 가계도입니다. 이게 이제 복잡하게 쭉 있는 거예요. 아들, 딸이 있고 뭐 보통 이제 일남, 일녀, 뭐 이건 기본이고 이남, 이녀, 뭐 복잡한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남, 이녀, 뭐 삼남, 이녀 이렇게 자식은 여러 명이 될 수 있는데 부모님은 이렇게 한 명씩이지, 그죠? 설마 뭐 아버지가 뭐 이렇게 두 명이 되고 이런 가게도는 없어. 요런 건 이제 사자성어로 이제 두부한모라고 그러지. 두부한모. 개근데 아무도 안 웃네. 자, 그래서 일단은 항상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따져줘라. 이럴 때 정상 부모 사이에서 유전병이 나왔다. 가정을 합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자, 정상사에서 유전병이 나왔어. 색칠한 유전병입니다. 그러면 정상이 우성이고 유전병이 열성이에요. 그 다음에 열성 여자 찾아라. 그리고 나서 아버지나 아들 쪽을 따져라. 아버지나 아들. 그러니까 반대쪽 성. 근데 형질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반성존이 아니다. 반성존이 아니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한 쌍. 이렇게 나타내서 시작하자. 됐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라고? 열성은 순종. 열성은 순종. 즉 유전병은 스몰 A가 돼. 그럼 스몰 A 여기서 하나 받고 스몰 A 여기서 하나 받았으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는 정상이긴 하지만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다. 보인자다 이렇게 얘기해. 정상인데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 이걸 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예. 정상인데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 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가계도는. 자, 원리는 왜 이렇게 되느냐면요. 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안 되냐면, 반성전이 안 되냐면, 만약에 반성유전이라면 X-X-, 그죠? 열성, 생명이다 가정을 해볼게. X-X-라면 아빠가 X-Y여야 돼. 아버지로부터 X- 받고 어머니로부터 X-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아버지가 유전병이 돼야 된단 말이야. 생명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반성조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가계도 소개합니다. 자, 또 다른 가계도. 가계도 먼저 그 몇 가지 유형을 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가계도 연습을 들어갈 거야. 자, 이번에는 부모가 유전병이야. 부모가 유전병이야.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어떨까요? 이때는 유전병 사이에서 정상 나왔으니까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 되고 정상이 열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 정상 열성 여자가 이 여자죠. 열성 여자하고 아버지나 아들, 즉 반대쪽 성을 찾아서 같은지 다른지 봐라. 그럼 단 한 가지 경우라도 단 한 가지라도 같지가 않다면 이건 반성이 아니다. 반성이 아니니까 자, 대문자 소문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정해가지고 상염색체로 풀면 되겠더라 이거야. 상염색체. 반성이 아니니까. 반대쪽 성, 반성이 아니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열성은 순종이다. 그래서 정상이 열성이니까 스몰 A 순종이 돼야 돼요. 알겠죠? 이런 순서로 해주시면 돼.
가장 기본적인 가계도 지금 분석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야. 지난 시간에 했는데 또 하는 거야. 계속 할 거야. 그러면 여기 스몰 A 하나 받았으니까 여기 정상전자 있고 유전병이니까 유전병 전자 있고 그래서 유전병이지만 정상전자 스몰 A 갖고 있어야 돼. 뭐 얘는 당연히 라지 A도 되고 라지 A 스몰 A도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유전병이 표현됐기 때문에 유전병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보인자라는 말은 안 합니다. 보인자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오케이? 예, 이렇게 이제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 자, 정상사에서 유전병 아둘이 나왔네. 아둘이. 그럼 일단 정상이 우성이고 유전병이 열성이 되는 거죠. 유전병 열성이. 아, 참.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잠깐만. 여기서 원리를 알려줘야지, 원리.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이 가계도 분석을 하는데 용이하지, 앞으로. 여기서 왜 이렇게 정상인 딸과 유전병인 아빠가 있기 때문에 반성이 안 되느냐 하면은 만약에 반성 유전이라면 아버지가 유전병이니까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유전병 유전자에 갖고 있는 X염 색체를 딸한테 줄 거 아니야. 그럼 X-를 딸이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우성 유전이니까 유전병이 우성이니까 지금 그지? 정상사에 열성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우성인 이 유전병이 딸에게 나타나야지. 뭘 받든 간에 여기 X가 오든 X-가 오든 간에 얘가 우성이라며 얘가 응? 얘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딸은 정상이고 지금 아빠가 유전병이니까 그지? 반성전으로 설명할 수가 없지. 반성전은 우성 반성전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으로 푸는 겁니다.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으로. 그다음에 이번에는 요거는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되는데 정상사 유전병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는 상인지 성인지 따질 수 없어. 이 가계도만 나왔을 때. 왜냐면 상도 되고 성도 돼. 한번 해볼까? 자, 얘를 A, 얘를 스몰 A라고 해볼게요. 자, 라지 A, 스몰 A. 됐죠? 보통 이제 뭐 A 또는 A 다시 뭐 이렇게도 나와. A 대시, 뭐 A 별, A 스타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정해지지 않았을 땐 여러분들 편의상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라는 게 더 빠르죠. 빠르고 또한 헷갈리지 않겠지.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유전병이 스몰 A. 자, 상과 성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상과 성으로 나눠서 생각해 봐. 다시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요거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되는 건 찾았고 상인 경우하고 성인 경우, 상인 경우하고 성인 경우, 상성. 자, 이런 식으로 해보자. 그러면 자, 상인 경우는 상인 경우부터 할게. 여기는 스몰 A. 됐지? 스몰 A. 그러면 여기서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돼. 오케이? 그럼 여기는 무슨 라지 A가 될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가 될 수도 있지. 이 여자는 정상이니까. 만약에 반성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반성이다 그러면 X 스몰 A Y, 물론 X 생략해서 그냥 스몰 A Y라고 써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몰 A Y 이렇게 써줘도 돼요. X염 색체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방법이야.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만드세요. 자, 이렇게 되죠. 유전병이니까. 그럼 이 X는 누가 줬냐면 엄마가 준 거니까 엄마는 X 라지 A도 있고 X 스몰 A도 있다 이런 얘기야. 정상이니까 라지 A 있어야 되죠. 정상이니까 라지 A 있어야 되고 엄마 스몰 A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father 같은 경우 X 라지 A Y가 되죠. 그럼 이거 X 라지 A Y니까 X 라지 A 아빠가 father가 주고요. X 라지 A father가 주고 엄마가 이걸 주든지 또는 이걸 주더라도 어떤 X가 오더라도 정상 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이 가계도는 상도 되고 성도 돼. 상도 성립하고 성도 성립해. 반성전도 되고 상염색체 유전도 된다는 얘기야. 하지만 요건 안 되지. 요것도 안 되고. 요거 저런 식으로 한번 해줘요. 알았어. 자,
반성으로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반성으로 여기다 나타내 줄게. x 정상이죠? 정상이니까 x. 자, 라지 a y 됐죠? 그다음에 라지 x, 라지 a x, 스몰 a. 그러면 여기서 아빠가 정상이니까 x 라지 a y 이렇게 되겠죠? x 라지 y. 그러면 딸은 x 라지 a를 받아야 되죠? x 라지 a를 받게 되면 정상이 되는데 유전병이 나왔잖아.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반성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소한 가계도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인지 성인지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 우열 찾고 상성 찾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 이것도 여러분들 요거 그려놓고 반성이 안 되는 걸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더 해드려? 알았어, 한 번 더 해줄게. 한 번 더 할게, 한 번 더. 자, 이렇게 부모가 둘 다 유전병이야. 둘 다 유전병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전부 다 유전병으로 나온다. 자녀들이 전부 다 유전병으로 나온다. 그럼 가계도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 가계도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 가계도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 예? 가계도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 예. 오케이? 그러니까 전부 다 자녀들이 유전병이 나왔다. 전부 다 유전병이 나왔다 그러면 유전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그런데 이런 경우야. 자, 유전병이고 이렇게 해볼게. 아들은 이렇게 얘가 유전병이야. 자, 제가 만든 가계도입니다. 자, 머릿속에서 빠르게 한번 찾아봐. 빠르게. 뭐야? 유전병사에서 정상 나왔어. 그럼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열성 여자가 여기 있지. 열성 여자랑 아빠랑 형질이 같지가 않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반성이 아니지. 그럼 상으로 풀어야지. 그래서 상으로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놓고 푸는 거지. 이렇게 빨리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다 이거야. 자, 상과 성 둘 다로 한번 나타냅니다. 상과 성. 상성. 자, 상으로 한번 먼저 하면은 좀 전에 했지. 유전병사에서 정상 나왔으니까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고, 그 다음에 열성 여자하고 반대쪽 성 아빠하고 형질이 달라.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건 상이다라는 거, 반성전이 아니니까 상이다라는 건 알았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정말 상만 되고 성은 안 될까? 이런 걸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근데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은 이걸 라지 A 놓고 이걸 스몰 a 또는 A 대시라고 놔도 돼. 그죠? 우성을 유전병 존재를 라지 A, 정상 존재를 스몰 a로 놓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열성이니까 순종이 되겠지. 순종 스몰 a. 정상은 순종 스몰 a. 얘도 정상. 그러면은 부모는 라지 A 스몰 a가 되겠지. 그다음에 얘는 라지 A 또는 라지 A 스몰 a가 되겠고.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이번에는 반성으로 나타내게 되면 x 스몰 a, x 안 써도 돼. 그냥 스몰 a 해도 됩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는 이제 x 스몰 a y 이렇게 되는 거죠. 정상이니까.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 여기는 x 라지 a y잖아. 그러니까 라지 a y야. 그냥 라지 y. 이렇게도 표현해도 돼. 라지 a y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x 라지 A, x 스몰 a라고 할지라도 얘가 나올 수가 없어. 이 여자애가. 왜냐면 아빠가 주는 건 라지 A이기 때문에, 라지 A밖에 없기 때문에 라지 A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성으로는 설명이 안 돼. 오케이? 근데 만약에 가계도를 좀 바꿔볼게요. 이번에 좀 가계도를 바꿔볼게.
가계도를 바꿔볼게. 빰빠라빰빰빠. 자, 이렇게 바꿨어. 자,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바꿨어. 자, 가계도는 여러분 다양하게 만들어서 하면 돼. 부모하고 자식들만 딱 그려놓고 하시면 돼. 색칠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딴딴딴. 자, 여기 봐. 요거는요, 유전병 사이에서 정상이 나왔으니까. 유전병이에요. 여기가 정상이고. 정상 아들이 나왔네. 그럼 유전병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이네. 그럼 라지 스몰이 났네. 자, 그러면 상으로 성립하는지 볼까? 먼저 상부터. 상, 여기가 스몰이가 되니까 당연히 라지 스몰이가 되고 라지 스몰이가 되고, 여기는 뭐 라지나 라지 스몰이가 되겠죠. 라지나 라지 스몰이가 되겠죠. 그 다음, 그러니까 상으로 성립해. 당연히 상으로 성립해. 예. 그 다음에 반성으로 성립 가능한가 한번 따져봅시다. 반성으로 성립이 가능한가 따져봅시다. 반성으로 성립이 가능한가 따져봅시다. 아들이 정상이야. 아들이 정상이라는 건 스몰 a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스몰 a y 또는 뭐 x 스몰 a y입니다. 그럼 이거 x 스몰 a 누가 준 거야? x 스몰 a 엄마가 줬어. 엄마가 줬어. 그 다음에 x 라지 a가 있어. 그래서 유전병이야. x 라지 a가 있으니까 유전병이고, 아버지가 유전병이니까 x 라지 a를 갖고 있어. x 라지 a. 그러면 이 딸은 x 라지 a가 돼도 되고, 응? x 라지 a도 되고, 또는 라지 스몰 a도 돼. 라지 스몰 a도 되고 나올 수 있어. 그다음 얘는 나올 수 있지. 왜? 라지 a가 있으니까 x 라지 a y, x 라지 a y. 그래서 x 라지 a y 하면 당연히 유전병이 나올 수 있다 이게야. x 라지 a y 하면. 오케이? 이런 식이야. 이런 경우는 상도 되고 성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자, 봐봐. 이런 가계도를 제시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인지 성인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으로 해도 성립하고 성으로 해도 성립해. 그러면은 이 가계도에다가 상인지 성인지를 구분짓는 바로 조건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조건이라는 걸 제시해. 오케이?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유전에서 너무너무 중요해. 아우, 미치겠어. 그 조건의 종류들이 상당히 다양하죠. 그걸 여러분들이 연계교재나 기출문항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이 너무 얕으면 소위 말해서 겉핥기식으로 진행되면 진한수능 같은 진화된 수능 못 풉니다. 완벽하게 자기 걸로 체득화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돼. 완벽하게. 이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부단히 연습을 해야 돼. 그 가장 대표적인 조건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래요. 가장 쉬운 조건. 이 부모가 갖고 있는 유전자 있죠? 예. 이 정상 유전자, 유전병 유전자가 있을 거냐? 그럼 정상 유전자의 수가 다르다. 뭐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유전자 뭐 A 대시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얘네들 1, 2, 3, 4, 5 해서 얘네들의 유전자 개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RJ 스몰에서 개수 한 개다, 두 개다, 뭐 빵개다, 한 개다, 두 개다, 빵개다, 한 개다,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지엔 안 주고 여기서 얘가 빵개고 한 개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예? 또는 이제 요거를 스몰 a를 a 다시라고 해서 a 대시가 이거다. 무슨 뜻이에요? 스몰 a 줘도 되고 스몰 a라고 해도 되고. 무슨 뜻이에요? 1번에 스몰 a가 없다는 얘기예요. 1번에 스몰 a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2번에 스몰 a가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로는 안 돼. 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상으로는 얘도 스몰 a 하나 있고 얘도 스몰 a 하나 있으니까 상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제시했을 때 조건 가지고 얘는 상이 아니고 성염색체한 유전이구나. 즉 여기는 라지 a만 있구나. 라지 a. 여기는 스몰 a 하나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장 뭐 그냥 아주 기초적인 제가 조건을 제시했지만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얘하고 얘는 어떤 유전자로만 돼 있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론과 즉 개념과 문제 적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유전 문제가 있잖아. 여기 개념이 있잖아요. 따로 놀아요. 야, 개념 무지하게 했다. 유전. 야, 가게도 무지하게 아빠가 네모고, 엄마는 동그라미고, 이거 결혼한 거고, 이건 자식이고, 애 거식. 그래서 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열 따지고 상관. 개념을 다 잡았어. 문제 나왔어. 가기도 복잡해. 아이고 모르겠어. 이 개념을 한 다음에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연습. 이 유전 쪽 단원의 특징이 뭐냐면요. 암기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계도 문제를 복잡한 걸 풀었어.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3분이든 5분이든 걸려서 가계도 문제를 복잡한 거 딱 풀었어.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아니면 며칠 있다가 다시 그 문제 풀 때 암기했던 거를 그대로 옮겨서 풀지 못해요. 다시 풀어야 돼. 추론을 하면서 부모 자식 간. 그런 문제를 낸다는 얘기예요. 수능은 여러분들이 암기한 지식을 문제에 적용시켜서 바로바로 나오게끔 내진 않는다고. 가계도에서 교배라든가 가계도에서 유전에서.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얼마나 문제를 풀리게 하려면 개념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리게 하려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많은 노력들이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 노력이 뭐야? 다양한 문제 유형을 먼저 여러분들이 접해봐야 돼. 유형만 접한다고 되나? 아니지. 그 유형 하나하나를 완전히 분석을 해야 돼. 문항 분석 들어가야 돼. 문항 분석만 들어간다고 끝나나? 아니지. 그와 같은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풀어봐야 돼. 이게 지금 말이 쉽지 여러분들 보통 오랜 시간 투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유형 분석이라고 했지. 두 번째, 그 문항들, 그 유형들을 분석해가지고 문항을 분석해줘야 돼. 그러면 기출 유형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 돼. 훈련을 해줘야 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변형된 문제 유형이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습득하면 돼. 그러니까 유형 분석은 이 가계도가 이런 패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패턴들이 있고요. 그죠? 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따지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됐죠? 예, 그런 걸 먼저 습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한 문항 한 문항의 그 유형들이 그 문항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분석하는 거야. 이건 제가 유전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유전을 제가 지난 시간까지도 교배 때문에 교배 있죠? 교배. 많은 것들 못 따라주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번 시간에도 가계도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가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다 푸는 거 아니야. 그걸 완벽하게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건 제가 유전 특강 가서 해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지속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게. 당연히 이걸로 연습해야 돼. 왜? 이게 수능을 반영하는 거니까. 그러면 문제가 비로소 풀리게 돼. 그리고 시간 안에 풀게끔 좀 더 빠르게 풀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가계도에 대한 알레르기라고 그러죠. 두려움이죠. 막연한 두려움. 두려움 갖지 말아야 됩니다. 예? 두려움 또는 불안, 가계도에 대한 거 없다. 없어. 가계도 특지표냐. 그건 내가 왜
기획을 했느냐?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애려면 어딜 가야 돼? 가장 편안한 거, 가장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해피한 곳 바로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집이지. 그러니까 이 가계도 특집편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이거지. 됐지? 가게 냅도 특히 집이 편해. 네, 좋습니다. 즉 가계도를 보고 마치 편안한 집처럼 풀게끔 해줄 수 있는 게 가계도 특집편이다. 말도 잘 갖다 붙이네. 근데 여기서 이 수능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유전 쪽은 계속 이어져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가계도 분석을 한번 몇 개만 더 하고 바로 우리 특집으로 들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조건을 줄게. 조건. 이번에 아예 조건을 줄게요. 반성 유전이야. 지금 유전병이 반성 유전을 해. X3색차생. 그래서 유전병인데 정상이야. 아빠는 유전병이고 엄마는 정상인데 자녀 둘 다 정상이야. 자, 이런 경우 반송전을 한데 우열을 따질 수가 있죠. 어떻게? 봐봐. 반송전이라고 했으니까 XY 써주고 XX 써주고 XY 써주고 XX 써주면 돼요. 반송전이면 바로. 그리고 유전병이잖아, 유전병. 그럼 유전병을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열을 모르니까 A를 정상이라고 놓고, 물론 문제에서 이제 주어졌으면 이제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 됐지? 자, A를 정상, A-를 유전병, 유전자 돌연변 유전병. 자, 그러면 아버지가 유전병이니까 A-를 갖고 있다. 그럼 A-를 누구한테 줘? 딸한테 주겠지. 당연히 A-를 딸한테 줬어. 그런데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이란 얘기야. 서프라이즈하지. 그럼 나머지 하나가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는 Xm 색체가 있다.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고 정상이 세다. 오케이. 표현됐다는 건 우성이다는 얘기야. 표현됐으니까.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우열을 찾아주시면 돼. 그럼 이 아들은 정상이니까 A가 되는 거고 엄마는 정상이니까 뭐 A나 또는 뭐 A-나 A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성전인데 하나 더. 반성유전임에도 반성유전인 거 하나 더. 반성유전인 거 하나 더. 이번엔 엄마가 유전병이야. 역시 반성이야. 역시 조건이 뭐야? 반성이야. 자, 그럼 역시 XY, XX, XY, XX 써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줘. 이렇게 A를 정상, A-를 유전병. 라지 A, 스몰 A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스몰 A가 열성인 거를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A하고 A- 나올 경우는 이제 우열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럼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일까? 그러면 남자만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줘도 돼. 반성의 특징은 뭐냐면 남자는 Xm 색채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그대로 표현이 돼. Xm 색채 하나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유전자가 그대로 표현이 돼. 그러니까 정상 유전자가 있으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 유전병 유전자 있으면 유전병이 되는 거고. 자, 정상. 그러면 이렇게 되죠? 가만히 있어봐. 이 아들의 항상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따져야 돼. 유전 따질 때 누구 따지라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따져야 돼. 부부 간의 관계 따지면 안 돼. 부부 관계 따지지 마. 부부 관계 묻지 마. 알겠어?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따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오케이. 요거. 아들이 갖고 있는 Xm 색채 엄마가 준 거니까 엄마한테 그치. 정상 유전자가 있구나. 아들이 정상 유전자를 가지니까 당연히 엄마가 정상 유전자가 있는데 아들한테 준 게 있는데 유전병이야. 그럼 엄마한테는 유전병 유전자도 있고 얘가 표현됐으니까 우성이란 얘기야. 유전병.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조건이 없는 가계도는 지금 제가 초반에 표현한 초반에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조건이 있는 경우는 조건에 맞춰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조건 하나 더 하고 특집편으로 들어갑시다. 조건 하나만 더 해보자. 조건. 자, 목 아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상, 유전병, 색칠한 유전병이야. 정상, 그다음 색칠한 유전병. 정상. 아버지 정상이고 어머니가 유전병이고요. 아들이 유전병이고 딸이 정상이야. 물론 이제 자식들이 여러 명 있을 땐 또 여러 개가 있겠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 요걸 뽑은 거예요, 지금. 됐죠? 뽑아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 이 가계도를 보시고요. 조건이 없다면 유전병이 우성인지 아니면 정상이 우성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난 알지. 왜? 내가 내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 수 없어. 그죠? 아무런 조건 없으면 이거 어떻게 알아? 모르지. 누가 이거 유전병이 우성이야, 열성이야? 우성이니? 열성? 올라이니? 어이씨. 방송이 아주 욕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얘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른대요. 그리고 또 상인지 성인지도 몰라.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모르겠어. 앞머리가 너무 떴어. 자, 그러면 수능은 문제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어떤 조건 제시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정상 유전자 또는 유전병 유전자 둘 중에 한 가지만 갖는다. 됐습니까? 여기가 부모죠. 그죠? 여기 F1이죠. 자, 부모는 정상 유전자든 또는 유전병 유전자든 한 가지만 갖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정상 유전자를 A, 유전병 유전자를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맞춰서 father는 만약에 상이라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위에다 써줄게요. 그럼 father는 정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mother는 유전병이니까 A-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는 한 종류의 유전자만 갖는다고 그랬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이니까 정상 유전자만 갖는다는 뜻이고, 유전병이니까 유전병 유전자만 갖는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얘네 둘은, 얘가 A, 얘도 A-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A 주고 여기 A- 주니까. 근데 아들과 딸이 달라요, 지금. 아니, 유전자형이 AA-인데 이쪽은 유전병이고 이쪽은 정상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성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반성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여자도 있으니까 반성으로 풀겠습니다. 자, 반성이니까 정상이니까 A를 갖고 있죠. X염색체 A 갖고 있고 Y염색체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는 한 종류만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유전병 유전자만 갖고 있겠죠. X염색체 A-, 갖고 있는 거예요. X 생략한 겁니다. XX. 됐죠? 그 다음에 아들은 당연히 A-Y가 되겠죠. A-Y. 됐죠? A-Y. 그 다음에 아빠가 A 주고 엄마는 A- 주는데 A-A예요. 이형접합이야. A-A인데 누가 표현됐냐면 정상이 표현됐어. A가 표현됐어. 그러면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조건 하나 줬더니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열까지 찾을 수가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워낙 다양한 패턴과 유형이 있는 유전에서의 가계도를 제가 한번 기존에 기출된 문항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번 쭉 가계도를 뽑아왔습니다.
가계도 특집 편에 가계도 특집편. 자, 문제 1번부터 가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이거 상당히 오래전에 수능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그 이후에 수능 문제들을 제가 평가원 문제들 있죠? 예,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좀 더 진화되고 어려워지고 있는 게 나타납니다. 이거 14번 같은 경우는요, 이번 수능 문제입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2016 수능 17번 문제입니다. 시간을 많이 요구했는데요. 뭐 특별하게 새로운 유형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교육청 모의고사와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그것들을 요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죠. 직접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이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전특강 들어가면 여기 있는 가계도는 제가 세세하게 분석하면서 문항 분석하면서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수능 개념 강좌에서는요, 요거는 제가 자료실, EBS 자료실 또는 제 카페 자료실에다가 탑재를 할 테니까 요 10문제 넘는 것들 있죠, 요거 14문항. 근데 앞부분은 쉬우니까 안 해도 돼. 근데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은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여기 봐봐. 앞에는 그냥 살짝 가도 돼. 이게 딱 보고 조건이 없어. 와, 과거 수능 이랬어. 정말 과거의 수능은 오늘의 내 의상 같아. 오늘의 내 의상 같아. 오늘 코디님 욕하지 마세요. 상당히 순수해. 해맑어. 자, 그래서 더 순수하게 만들어줘요. 자, 마치 이 가계도하고 똑같은 컨셉으로 가져야 돼. 아유, 추래. 아유, 추래. 아유, 나 순수해. 감독님, 순수해 보여요? 아유, 순수해. 때묻지 않은 가계도. 이 때묻지 않은 수능 문제를 보면서 저는 감동을 합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우리 출제하시는 분들 다시 이런 문제 내주시면 안 되나요? 복고가 다시 부활하면 안 되나요? 얼마나 이거 딱 보면 나오잖아요. 이거 딱 보면 나오잖아요. 에? 정상사에서 유전병 나오잖아요. 정상사에서 유전병 나오잖아요. 에? 열성 여자 father not same. 나 반성 아니야. 반성 아니야. 그러면 large A, small A.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니까. 그럼 열성 순종, 유전병은 small A, small A. 그럼 유전병 색칠되어 있는 것만 전부 다 small A, small A, small A, small A 써주면 돼. 스몰 A, 스몰 A. 여기 안 써도 되는 것까지 썼어. 예. 그러면 당연히 자식은 스몰 A 받아야 되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스몰 A. 스몰 A, 스몰 A니까 여기 당연히 라지 A, 스몰 A가 있어요. 스몰 A, 스몰 A. 여기 스몰 A, 스몰 A니까 당연히 자식들은 라지 A, 스몰 A. 스몰 A가 있어야 되고. 정상인데도 스몰 A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스몰 A, 스몰 A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부모 라지 A, 스몰 A.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남자 A는 스몰 A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는 보인자다. 이런 거 찾는 거 쉽잖아요. 지금 문제 푸는 건 아닌데요. 그냥 보는 겁니다. 열성이고요. 정상에 대해 열성이고. 그죠? X염색체에 연관된 유전자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서 나타나는 거.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에요. 자, 그러던 가계도 문제가 서서히 무슨 색채를 띠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이 산수, 수학, 숫자 뭐 이런 건데요. 숫자를 넣었어 여기다. 5, 6, 7, 8, 9. 거기다가 확률 물어봐. 정말 확률 공부하기 힘들었던 과거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확률이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보세요.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 나왔습니다. 찾긴 쉽죠? 여기서 아까하고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정상사에서 유전병 나왔다는 얘기니까 정상이 우성이고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얘기고요. 열성 여자 father가 not same 같지 않습니다. 반대쪽 성, 반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아버지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반성이 아니니까 상호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알파벳 라지 A, 스몰 a. 정상 유전자 라지 A, 유전병 유전자 스몰 a라고 해서 유전병은 열성이니까 열성은 순종이다. 열성은 순종이니까 스몰 a, 스몰 a. 색칠되어 있는 유전병은 전부 다 스몰 a, 스몰 a 써주면서 분석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몰 a, 스몰 a니까 라지 A, 스몰 a. 여기 스몰 a, 스몰 a니까 라지 A, 스몰 a. 여기 스몰 a, 스몰 a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여기 스몰 a, 스몰 a니까 라지 A, 스몰 a.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들어가죠. 응? 그죠? 색칠 안 된 건 정상이긴 하지만 자식에게 스몰 a, 스몰 a니까 스몰 a 줘야 되고 스몰 a 줘야 되니까 이렇게 보인자가 된다. 1번 보인자. 4번에 자식도 스몰 a, 스몰 a니까 4번도 보인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번 보인자. 3번도 스몰 a, 스몰 a 있으니까 보인자. 4번 보인자. 9번 어디 있어? 9번. 9번도 어머니가 스몰 a, 스몰 a니까 스몰 a밖에 못 주니까 보인자. 보인자. 닌자 아니야. 보인자. 오케이. 그 다음에 7이 유전병을 갖는 여자 결혼의 정상인 확률을 묻잖아요. 확률. 7번이 이 유전병을 갖는 여자와 결혼하여 정상인 자녀를 낳을 확률은 얼마냐. 이런 거는 여기 이렇게 결혼시켜 보세요. 결혼시켜봐. 싫어. 결혼해. 싫어. 왜 싫은 거야? 유전병 여자랑 결혼을 안 한다는데요? 야, 얼굴이 이뻐. 그럼 해! 자, 좋습니다.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7번이 유전병을 갖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합치 토킹! 해가지고 정상인 자녀를 낳을 확률 얼마냐? 한번 구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정상 자녀를 낳을 확률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부모 사이에서 라지, 스몰, 스몰 중에서 요것만 따져주면 돼요. 왜냐면 스몰은 유전병이니까 check it out. 그러니까 이 중에서 따져주면 되죠. 이 중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스몰 a죠. 그죠? 네, 유전병이니까 유전병을 갖는 여자. 그러면 먼저 이 남자가 라지엘 확률부터 구해보세요. 라지엘 확률. 그럼 셋 중에 하나죠. 그럼 셋 중에 하나 곱빼기. 그럼 라지엘 뽑았으니까요. 셋 중에 하나 뽑았는데 스몰 A하고 라지엘 하면 무조건 라지 A, 스몰 A니까 무조건 정상 나오겠죠. 1이에요. 보라스. 이번에는요. 정상 나올 확률 구합니다. 이번에 라지 스몰 A 뽑을 확률이 어떻게 되죠? 정상 중에서. 이 둘 부모 사이에서 나온 정상들 중에서 라지 A, 스몰 A 뽑을 확률은 3분의 2 곱빼기. 자, 스몰 A랑 라지 A, 스몰 A 사이에서 라지 A, 스몰 A하고 스몰 A가 1대 1로 나오니까 정상인 라지 A, 스몰 A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해가지고 딱딱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꼬르 3분의 2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0%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알겠습니까? 디귿. 10의 동생이 한 명 태어날 때 동생이 정상 남자일 확률은 정상 여자일 확률보다 낮다. 그렇죠. 니은은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구했지만 디귿은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 정상 남자와 정상 여자냐? 이게 달라지려면 요 부모 사이에서 같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의 빈도가 확률이 달라지려면 반성유전이어야 돼. 반성유전. 근데 이거는 상염색체현 유전이니까 남자 동생이든 여자 동생이든 남자든 여자든 같은 확률로 나온다 이런 얘기야.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죠? 바로 딱 답이 나오잖아요. 가계도만 제대로 딱딱 분석하면 그냥 바로 그냥 딱딱딱 디귿까지 바로 나오잖아. 자, 그런데 그러다가 가계도가 어떻게 진화가 됐냐면요.
가계도가 어떻게 진화가 됐냐면 이렇게 진화가 됐습니다. 두 집안이 나와요. 세상에 우리 집구성은 이렇게 아니 식구들이 많아요. 아니 집안이 두 개나 나왔어. 두 개.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부터 이제 뭘 감안한 겁니까? 시간을 끌게 하겠다 라는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서서히 의도가 깔리는 거야. 그 저의가 생기는 거야. 의도가 깔리는 거야. 그러면 분석은 똑같습니다. 정상사에서 열성 여자가 태어났으니까 이거는 유전병이 열성이면서 상염색체에 의한 거고요. 상염색체에 의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유전병사에서 정상 여자가 나왔어요. 유전병사에서 정상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역시 이거 반성 아니면서 유전병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입니다. 상염색체에 의한 거예요. 다시요. 이쪽 유전병 A는 뭐라고요? 열성 상염색체에 의한 상염색체에 의한 열성 유전이고요. 요거는요. 요 유전병은요. 유전병 B는요. 네, 상염색체에 의한 우성 유전병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상염색체에 의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러면서 조건을 줬어요. 이제 이제 조건이 깔리기 시작해요. 이 조건이 없다면 여기 있는 보기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푸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조건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유전에서. 유전은 조건의 시험입니다. 그래야지 확률이라든가 이 확률들을 구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복잡한 가계도를 제시하고 그리고 두 개를 제시하면서 이제는 확률을 구해야 되는 게 보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장으로 이제 조건까지 제시해 주면서 이걸 적용 안 하면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건 밑줄을 쫙 쳐야 됩니다. 서로 다른 염색체 존재한다. 이게 독립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신 문제 풀듯이 수능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안 풀려요. 그리고 풀어도 틀려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두 가지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가계도에 두 가지를 같이 넣게 되네. 와우, 서프라이즈. 유전병하고 가계도 유전병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ABOC 혈액형까지 같이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유전병이 반성인지 상인지 당연히 이건 물어보는 거고요. 항상 보기 중에 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상이냐 성이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봅니다. 응? 상이냐 성이냐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X염색체 있느냐 없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 물어보죠. 상성 따지는 거. 그 다음엔 이제 확률 니은 디귿 확률 이렇게 문제가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확률로 재미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는 좀 더 노골적으로 여러 개의 형질을 하나의 가계도에 싣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가계도인데요. 하나의 가계도인데 가형질, 나형질, 다형질까지 가형질, 나형질, 다형질까지 세 가지 형질을 하나의 가계도에 싣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당대 이제 킬러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해의 유전 문제면서 유전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의 그 킬러 문제들인데요.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계도를 충실히 공부했다면 시간을 충분히 줬을 땐 풀어냅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풀기 어렵게 냅니다. 또 하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헷갈립니다. 가형질, 나형질, 다형질을 하나의 가계도에 했기 때문에 가 따로, 나 따로, 다 따로 찾아야 돼요. 정말로 아차하는 순간 실수해서 문제를 틀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유전 특강 들어가서 이제 이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유형이었고 어떻게 풀면 되는지는 그때 제가 이제 가계도 풀이 방법, 풀이 비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은 유전 가계도 특집편, 어떻게 가계도가 진화되어 왔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확률,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확률을 묻습니다. 이렇게
야, 이렇게 집안에 있는데 구성원이 요렇게 돼 있는데 하나, 둘, 세 가지 형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형질을 갖고 있는 얘가 어떤 여자랑 결혼해서 어떤 형질을 갖고 있는 애가 태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약간은 수학적인 이제 산수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수학적인 범위로 가기 때문에 이 확률을 제대로 잘 못 다루는 친구들은 여기서 많이 이제 피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연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연관. 아까까지는 이제 독립이 되어 있었어요. 서로 다른 염색체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의 염색체 연관돼가지고 여기에 ABOC 혈액형 있고, 여기에 다른 유전병 유전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건을 주죠. T별인 태아는 자연 유선된다. 이런 조건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이 묻는 건 뭐 거의 비슷합니다. 유전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어디서 뭘 받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연관 유무까지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이제 연관이 등장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양반이에요. 2개 연관되고. 3개 연관까지 나왔는데 뭐 지금 최근에는. 그걸 여러분들 진짜 너무 불쌍한 것 같기도 하다. 옛날로 돌아갈까요 그냥? 타임머신 타고?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 가서 옛날 문제 풀면 다 맞잖아. 근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니 어떡하냐? 내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이쯤이 자 그러면 확률 구하는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다른 형태로 조건을 제시합니다. 즉 가계도만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계도에서 상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좀 우열 찾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부모가 다르고 그다음에 이걸로도 안 되고 해서 우열도 못 따지잖아요. 우열 따질 수 없고 상성도 못 따지니까 이런 식으로 줍니다. C하고 C별이 있는데 C별? 발음 잘해야겠네. 자, 그래서 C하고 C별이 있는데 C별의 DNA 상대량을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찾아갑니다. 아시겠어요? 역시 제가 유전 특강 가서 이거 상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E는 H별을 갖고 있지 않으며 얘는 그 다음에 5와 6에서 체세포 한 개당 T별의 수가 같다. 5와 6. 이런 식으로 가계도에서 2가지를 제시하고요. 기억과 니은이라는 유전병을 제시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주고 나서 니네들이 알아서 우열과 상성을 찾아라 이런 겁니다. 결국은 진화는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조건 주고 니들 찾아라야. 그리고 나선 묻는 패턴은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그죠? 이것도 기억과 니은 발현되는 거. 요거는 그나마 조건이 지금 문제 다 나타난 건 아니니까요. 기억, 니은, 그다음에 혈액형, 기억, 니은에다가 혈액형까지. 3개가 이제 아마 이 문제는 3개 연관된 거, 연관된 3가지가 연관된 것들도 이제 문제에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 다 이제 제시된 걸로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거예요. 유전 특강 가서. 역시 기억, 니은 하나의 가계도예요. 이제 패턴이 거의 안정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기억, 니은이 있는데요. 여기에 DNA 상대량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몇 명만. 다 주면 편한데 몇 명만. 키가 되는, 키포인트가 되는, 반드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만 줘요. 이렇게. 그럼 이거 가지고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추론하면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역시 시간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패턴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기억, 니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능이에요, 이번 수능. 가장 따끈따끈한 수능. 따가. 차가. 보세요. DNA 상대량 주어졌죠? 요거 문제 12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번 수능 문제는 DNA 상대량을 주고요. 기억, 니은 뿐만 아니라 디귿도 있어요. 디귿. A, B, C 이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 유형들이 충분히 숙달이 된 친구들이라면 웬만한 가계도는 충분히 풀기 때문에 이제는 가계도에서 좀 더 시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사가 돼야 돼. 가계도의 달인이 돼야 돼. 절대 딱 보고 나오진 않아. 가계도 문제가 답이 딱 보고 나오진 않아.
하나씩 하나씩 논리적으로 따져줘야 돼. 그 논리적인 추론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 분석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본 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한 게 유형 분석. 유형을 지금 보여드린 거야. 분석까지 한 것도 아니야. 유형을 보여드리기만 한 거야. 이번 강의에서 이제 시간 관계상 보여드린 거고, 자 이제 수능 개념 마치고 수능 유전 특강 가서 이어서 가는 거야. 그때 그 기다리란 말이야. 알겠죠?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우리는 실력을 쌓아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to be continued.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